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하는 난선생님 성남교육의 난쌤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서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오늘 선정한 책은 바로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을 보기만 해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 가량이 넘어가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성교육하는 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연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나의 건강부터 책임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책을 읽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성에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일단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로 구성해서 읽어볼 계획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책을 첫 번째로는 내경, 두 번째 외형, 세 번째로는 잡병 편으로 해서 3가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내 몸 안의 세계인 내경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러 가실까요?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지음. 내경편, 내 몸 안의 세계. 제1장, 몸의 근본. 제2장, 몸 상태의 표현. 제3장, 몸을 다스리는 중심기관. 제4장, 몸속에 머물러 있는 것. 제1장, 몸의 근본. 사람의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주의 형성, 운용 과정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양생관을 피력하고 있다.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 능력까지 포함된다. 기는 실제로 인체의 생리적인 응용을 담당하는 기운을 말하며 신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혈은 흔히 기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와 짝을 이루어 작용하므로 기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신형, 사람 몸의 갖춰짐과 사라짐. 몸 안에는 5장인 간, 심장, 비, 폐, 신이 있고 육부 가운데 위, 소장, 대장, 담, 방광 등 5부가 위치한다. 육부 중 나머지 하나인 삼초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도 대변과 소변이 통하는 길인 곡도와 수도가 그려져 있다. 몸 안 기관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척추의 삼관 부위이다. 이곳은 양생을 위해 길을 수련할 때 전기가 오르내리는 길이다. 척추 맨 아랫부분을 미려관, 중간 부분을 녹로관, 맨 윗부분을 옥침관이라 한다. 옥침관은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뇌로 연결된다. 이 그림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입니다. 동의보감은 사람 수명의 차이를 2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천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명은 부모를 통해 실현된다. 만일 부모의 원기가 모두 좋으면 그 자녀는 오래 살 수 있다. 둘째는 섭생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모두 100세 수명을 누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양생하는 도리를 잘 알아 음양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았고 몸 단련에도 능숙했다. 또 음식을 먹는데도 절도가 있었으며 일상생활도 규칙적이었다. 반면에 지금 사람들은 어떠한가? 술을 물 마시듯이 하고 취한 상태에서도 성생활을 마구 즐겨 정액을 함부로 낭비하여 그 증기를 간직하지 못한다. 동의보감은 요즘 사람이 50도 못 되어 쇠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정기신을 보양하라. 정기신은 한정되어 있어 많이 쓰면 말라 없어진다. 정기신이 말라 없어지는 것은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며 둑이 무너지면 물이 고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어서 동의보감에서는 수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수양하는 것이 곧 정기신의 3가지를 단련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힘주어서 말한다. 계절에 맞추어 몸을 조리하라. 첫째, 봄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여름과 가을에는 밤이 깊으면 자고 일찍 일어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도록 하라. 그러면 좋다. 일찍 일어난다 하여도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지 말 것이며 늦게 일어난다 해도 해가 뜬 후까지 있지 말아라. 둘째, 겨울에는 머리를 차게 하고 봄과 가을에는 머리와 발을 모두 차게 하라. 이것이 성인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방법이다. 셋째,
금음달에는 늘 목욕을 하고 초하루에는 머리 감는 것이 좋으며 배고플 때 목욕하지 말고 배부를 때 머리를 감지 말아라. 넷째, 봄과 여름에는 동쪽을 향해서 가을과 겨울에는 서쪽을 향해서 누우며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여 눕지 말아라. 다섯째, 큰 바람과 큰 비, 짙은 안개와 심한 더위, 심한 추위와 모진 눈을 모두 조심하라. 갑자기 폭풍우나 천둥, 번개 또는 몹시 어두운 때가 닥치는 것은 온갖 용과 귀신이 행동하고 지나가는 것이므로 밤에 들어가 문을 닫고 향을 피우며 단정히 앉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상할 것이다. 여름철 건강법. 첫째, 보신할 약을 갖추어야 하며 싸늘하게 식은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둘째, 문을 닫고 누워 자거나 정신을 함부로 많이 써서도 안 된다. 셋째, 얼음물과 찬 가시를 삼가라. 자칫하면 가을철 학질, 이질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더운 음식을 먹고 뱃속을 따뜻하게 하라. 정, 생명의 원천. 정은 몸의 근본으로 지극한 보배이다. 정은 몸의 뿌리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이 몸보다 먼저 생기며 오곡을 먹어 생긴 영양분이 정을 만든다고 본다. 정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지극히 중요한 보배이다. 그러나 양생술에서는 사람 몸의 정액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보통 남자는 평균에서 겨우 한 대 6홉 정도의 정액을 몸에 지니고 있을 뿐이다. 정액을 하나도 내보내지 않은 16세 남자의 정액은 한 대이며 정액이 쌓인 전성기 때에도 겨우 3대에 불과하다. 만일 몸이 허약해져 손상되거나 지나치게 방사할 때에는 한 대도 채 되지 않는다. 만일 소모하기만 하고 보태주지 않으면 정액이 줄어들고 몸이 피곤해진다. 동의보감에서는 젊었을 때 정액을 아낄 것을 충고한다. 아울러 40세가 되기 전에 성생활이 지나치면 40세 이후에 갑자기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갖가지 병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심지어는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정액을 간직하고 아예 사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정력을 세게 하는 방법. 동의보감에서는 정력을 세게 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든다. 첫째는 신을 단련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음식물을 먹어 보양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약을 먹어 보하는 방법이다. 신을 단련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른 기의 흐름에 맞추어 몸 안의 내신과 몸 밖의 외신을 수련하는 것이다. 정력을 세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밤중 자시에 몸을 헤치고 일어나 앉아서 두 손을 마주대고 뜨겁게 비벼서 한 손으로 외신을 덮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꼽을 덮으면서 정신을 내신을 향해 집중시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반복하여 쌓이면 정력이 왕성해진다. 정은 음식물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로서 정을 보할 수 있다. 달고 향기로운 맛을 내는 음식물에서는 정이 잘 생기지 않으며 오직 평범한 맛을 가진 음식물이야 정을 잘 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맛이 평순한 벼, 보리, 조, 기장, 콩 따위의 오곡이 정을 보하는 데 가장 좋다. 또한 밥이 거의 끓어갈 무렵 솥 가운데 모이는 걸쭉한 밥물도 정액을 생기게 하는데 좋은 음식물로 추천한다. 정을 보하는 단약으로 동의보감은 21가지를 든다. 지황, 새삼시, 육종용, 하수오, 오미자, 구기자, 백봉령, 금행자, 한수유, 모려, 상표초, 원자마, 청령, 개두실, 복분자, 호마, 구자, 용골, 녹용, 황구유 등이 그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액이 누설되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요정과 누정으로 이들은 각각 오줌에 정액이 섞여 나오거나 단지 성교에 대한 말만 들어도 정액이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둘째는 몽정으로 꿈꾸다가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몸이 허해져서 생기는 정액의 유설을 말한다. 성교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배금이 이 경우에 속한다. 요정과 누정. 오줌에 정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요정이라 하고 성교에 대한 말을 듣거나 보기만 하여도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정이라 한다. 이는 모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옛 성인이 사람들에게 늘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수양하라 한 점을 상기시킨다. 요정과 누정 때에는 감리왕과 황년 청심환을 처방한다. 몽정의 원인과 치료 원칙. 첫째는 기력이 왕성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면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병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는 이치와 같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으며 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둘째는 심기가 허해서 정액을 잘 주관하지 못하거나 심히 열사를 받아서 양기가 수습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울어진 병에서 물이 넘쳐와 나오는 이치와 같다. 이런 증상은 흔히 있고 경미한 증상이므로 성질이 화평한 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 셋째는 오장육부가 계속 약해지고 진기가 오랫동안 부족하여 마음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신이 정액을 잘 간직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마치 금이 간 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이치와 같다. 이런 증상은 드물게 있으며 중증이므로 반드시 크게 보하는 약을 써야 한다. 몸이 허해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 동의보감에서는 이성에 대한 생각은 한이 없지만 소원대로 하지 못하여 흥분이 된 경우나 지나치게 성생활을 한 결과 종근이 늘어져 근위증이 생겼을 때나 수음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말한다. 유정을 막는 데 큰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째, 한 손으로 음경을 받들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배꼽 좌우를 엇바꾸어 가면서 오랫동안 문질러라. 둘째, 짧은 침대나 요 위에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구부리고 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유정이 자연스레 낫는다. 셋째, 자시의 음경이 처음 발기할 때 똑바로 누워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며 혀끝을 입천장에 닿게 한 후 허리를 쳐들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미려혀를 누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넷째 손가락 밑에 대고 주먹을 쥔다. 그런 후 양쪽 다리를 쭉 펴고 양쪽 발가락 10개 모두 힘을 주어 세운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 기가 미려혈에서부터 척추를 통해 뒤통수를 지나 정수리까지 갔다가 천천히 내려와 단전까지 온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허리와 다리, 손발을 조용히 늦추어 놓는다. 동의보감에서 정은 좁게는 정액을 뜻하지만 넓게는 생식활동과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물질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특별히 남자의 정액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기, 몸의 지킴이. 기는 정과 신의 뿌리이다. 동의보감에서는 기는 정의 아버지이며 신의 할아버지라고 말한다. 이는 기가 몸의 구성과 활동의 가장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 몸의 기를 관장하는 기관은 폐이다. 기를 수련하는 법. 기를 수련하는 것은 호흡과 관련된다. 호흡의 대원칙은 죽은 기운을 내뱉고 산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간의 기를 보양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후 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라. 심장의 기를 보양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숨을 푸 하는 기분으로 불어내쉬어라. 비의 기를 보양하기 위해서는 코로 숨을 내쉬어라. 폐의 기를 보양하기 위해서는 스 하는 기분으로 이 틈으로 숨을 내쉬어라. 신의 기운을 보양하기 위해서는 호 하는 기분으로 입김을 바깥으로 내쉬어라. 삼초의 기운을 보양하기 위해서는 아 하는 기분으로 숨을 불어내쉬어라. 기병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일. 첫째, 오랫동안 누워있지 말라. 왜냐하면 기가 상하기 때문이다. 둘째, 더러운 기운을 가까이 하지 말라. 더러운 기운을 가까이 하면 진기가 상하고 죽은 사람의 기운을 가까이 하면 원기가 혼란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빈속에 시체를 보지 말라. 이때 시체 냄새를 맡으면 혀에 백태가 끼며 입에서 늘 냄새가 배게 된다. 시체를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술을 마시고 보아야 독을 피할 수 있다. 넷째, 역병이 든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그 독기의 전염을 예방하라. 이때 독기란 땀을 몹시 내게 하는 더러운 독한 기운을 말한다. 신, 정신활동의 주체. 신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밝음을 말하며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제어하는 원리가 된다. 오장 가운데 심장이 신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라 본다. 심장이 신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의보감은 다른 장기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오장은 각기 각자의 신을 가진다.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폐는 백을 간직하고 간은 혼을 간직하고 비는 을을 간직하고 신은 지를 간직한다고 말한다. 감정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기쁨은 심장과 관련된다. 심장의 기운이 충실하면 웃고 심장의 기운이 허하면 슬퍼하게 된다. 노여움은 간과 관련된다. 몹시 성을 내면 음의 기운이 상해서 기가 끊어지고 피가 상초로 몰려 기절하게 된다. 칠정이 지나치면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여움이 손상시키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러므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근심은 폐와 관련된다. 근심이 깊어지면 기가 가슴에서 막혀서 잘 돌지 못한다. 생각은 비와 관련된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기가 한 곳에 몰린다. 생각이 지나쳐 신을 상하면 무서워하며 정액이 절로 흘러 멎지 않는다. 슬픔은 폐와 관련된다. 또한 간이 허해서 슬퍼하게 되기도 한다. 너무 슬퍼하여 마음을 동하면 기가 끊어져 죽게 된다. 무서움은 신과 관련된다. 또 위에서도 무서움이 생긴다. 놀람은 혈이 음의 기운을 합치고 기가 양의 기운에 합쳐질 때 생긴다. 신병의 치료 원칙. 성을 심하게 내어 간이 상한 경우에는 간이 배속된 목의 기운을 이기는 금의 기운으로 치료하는데 금이 배속된 폐에서 생기는 근심에 간이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 목과 상생관계에 있는 수에 배속된 장기인 신에서 생기는 두려운 감정은 성을 내어 생긴 간의 상함을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기쁨이 지나쳐 심장이 상한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이를 억제하고 성냄으로 풀어주고 생각이 지나쳐 비가 상한 경우에는 성내는 감정으로 억제하고 기뻐하는 감정으로 풀어준다. 또 근심이 지나쳐 폐가 상한 경우에는 기뻐하는 감정으로 억제하고 생각으로 풀어주며 무서움이 지나쳐 신이 상한 경우에는 생각으로 억제하고 근심으로 풀어준다. 이런 이치가 실제 상황에 어떻게 응용되는가? 배가 고픈데 잘 먹지 않고 늘 성내고 욕잘하는 부인을 기쁘게 하여 치료한 사례를 든다. 이 여인에 대해 약을 쓰는 대신에 의사가 우선 2명의 여자 광대에게 화장을 잘 시켜 이 병자를 웃게 하였다. 다음 날에는 그 광대들에게 씨름을 하도록 하여 병자를 웃게 하였다. 한편 부인 곁에는 음식을 잘 먹는 부인을 두어 음식이 맛있다고 자랑하면서 달게 먹도록 하여 병자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병자는 성내는 것이 훨씬 줄어들었고 음식을 잘 먹게 됨으로써 병이 쾌유되었다. 2번째는 장사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진 부인을 한편으로서는 성을 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어 치료한 사례이다. 의사는 먼저 몹시 성을 내게 하여 3시간가량 울게 한 다음 병자의 부모가 성낸 것을 풀고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에는 병자에게 남편이 돌아온다고 속였다. 그랬더니 과연 병이 발작하지 않았다. 혈, 기는 바람, 혈은 물. 혈의 기능. 동의보감에 따르면 혈은 음식물의 정미로운 기운이다. 그것은 또 오장을 고르게 하고 육부에서 못 쓸 것을 버린 다음 맥으로 들어가므로 맥을 따라 오르고 내려가서 오장을 관통해 육부에 닿는다. 그러므로 혈이 풍부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혈이 부족하면 몸이 쇠약해진다. 혈병이 생기는 까닭은 첫째, 열 때문에 혈이 상하는 경우이다. 둘째, 기쁨, 성냄, 근심, 깊은 생각, 슬픔, 놀람, 무서움 등 칠정이 혈을 동하게 하는 경우이다. 셋째, 행동과 생활을 절제 없이 하여 속이 상해 혈이 솟는 경우이다. 갓 생긴 피는 선홍색이고 오래된 피는 엉겨있으며 검은색을 띈다. 또한 풍을 맞아 생긴 피는 퍼렇고 한증 때는 검으며 더위 때문에 생긴 피는 붉고 습에 적중되어 생긴 피는 그슬린 빛을 띠는 것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빛과 같다. 양증일 때에는 새빨간 피가 넘쳐나오며 음증일 때는 돼지 간과 같은 색깔의 피가 나온다. 검은 약이 피를 먹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오는 피를 먹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처방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흥미있는 것은 불에 탄 것이나 검은색 약을 써 피를 먹게 하는 방법이다. 화에 속하는 혈이 수에 속하는 검은 것을 만나면 물이 불을 억제하는 이치에 따라 피가 먹게 된다는 것이다. 제2장 몸 상태의 표현. 꿈, 몸 안의 허실을 표현함. 꿈은 왜 꾸는가? 동의보감에서는 혼백이 사물과 작용하여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 한다. 만일 외부 사물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꿈이란 없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옛날에 진인들은 잠에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우선 음양, 상하, 욕망, 오장과 연관된 기운의 성한 상태가 꿈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만일 몸의 음기가 성하면 음의 표상인 큰 물을 건너면서 무서워하는 꿈을 꾸고 양기가 성하면 양의 기운이 표상하는 대화재가 일어나는 꿈을 꾼다. 음기와 양기가 모두 성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꾼다. 만일 상초가 성하면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하초가 성하면 떨어지는 꿈을 꾼다. 만일 몹시 배가 고프면 무엇을 가지는 꿈을 꾸고 몹시 배부르면 남에게 무엇을 주는 꿈을 꾼다. 만일 간기가 성하면 화내는 꿈을 꾸고 폐기가 성하면 슬퍼 우는 꿈을 꾼다. 심기가 성하면 잘 웃거나 무서운 꿈을 꾸고 비기가 성하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나 몸이 무거워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꿈을 꾼다. 편안한 잠을 자려면
첫째, 반드시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이렇게 하면 심기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밤에 잘 때는 늘 입을 다물고 자라. 입을 벌리고 자면 기운이 입에서 빠져나가고 사기가 들어와서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더울 때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추울 때에는 두텁게 덮어라. 밤에 잘 때 편안하지 않은 것은 이불이 두터워 열이 몰렸기 때문이므로 이때는 빨리 이불을 걷고 땀을 닦은 다음 얇은 이불로 갈아야 한다. 넷째,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조금 더 먹고 배가 불러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차를 마시거나 조금 걸어 다니다가 누워라. 다섯째, 잠을 잘 때는 등불을 꺼라. 등불이 켜져 있으면 정신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가위 눌려 잘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소리, 소리를 들어 병을 안다. 목소리를 들어 병을 알 수 있다. 첫째, 목소리의 특징이 특정 부위의 병과 관련된 경우이다. 목소리가 낮고 잘 놀라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뼈마디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람은 심장과 횡격막 사이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나직하고 가늘면서 길게 나오는 사람은 머릿속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소리가 오장육부와 관련된 경우이다. 간에 병이 들면 목소리가 슬프게 나오고 폐에 병이 들면 촉박하게 나오고 심장에 병이 들면 웅장하게 나오며 비에 병이 들면 느리게 나오고 신장에 병이 들면 가라앉는다. 대장에 병이 들면 목소리가 길게 나오며 소장에 병이 들면 짧게 나오며 위에 병이 들면 빠르고 쓸개에 병이 들면 맑으며 방광에 병이 들면 흐미하다. 목소리를 잘 내게 하는 쉬운 처방. 살구씨, 조린 젓과 섞어 달여서 먹으면 목소리가 더 미끈하고 힘있게 나온다. 개심, 추위에 감촉되어 목이 쉰 것을 치료한다. 부드럽게 가루내어 입에 물고 녹여 먹는다. 귤껍질, 갑자기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진하게 달여 즙을 짜서 자주 먹는다. 배, 중풍 때문에 목이 쉬어 말을 하지 못할 때 쓴다. 생것을 짓지어 즙을 내어 하루에 한 홉씩 하루에 2번 먹는다. 참깨기름, 실어증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쓴다. 폐를 누겨주려면 생강즙 같은 것을 타서 먹으면 좋다. 달걀, 많이 먹으면 목소리가 잘 나온다. 물에 2번 끓어오르게 삶아서 그 물과 같이 먹는다. 언어, 입을 통해 나타나는 온갖 현상. 건강에 좋은 평소의 맑아짐. 말을 적게 하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 속에 있는 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배꼽 아래쪽에서 소리가 올라온다는 생각을 갖고 읽어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글을 읽거나 외우지 말라. 건강을 해친다. 밥 먹거나 잠잘 때는 말하지 말라.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하면 가슴과 등이 아프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누워서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크게 하거나 웃지 말라. 기력이 상하기 때문이다. 경이나 종이 매달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장에 제대로 매달려 있지 않으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길을 가면서 말을 하지 말라. 기운이 빠지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싶으면 걸음을 잠깐 멈추고 하라. 진액, 몸 밖으로 분비되는 체액. 진액이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통칭한다. 한의학에서는 눈물, 땀, 입 밖으로 흐르는 침, 콧물, 입안에 고여있는 침 등 5가지를 오액으로 묶는다. 이 가운데 땀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진액문은 땀을 중심으로 인체의 진액을 논한다. 인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 손발과 음낭에서 나는 땀은 진액이 위부로부터 사방으로 퍼지면서 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음낭에서 땀이 나는 것은 신이 허하고 양기가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남성의 정력이 쇠퇴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강을 위해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 입안에 있는 진액인 침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서는 하루 종일 침을 뱉지 않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다시 삼키면 전기가 늘 보존되어 얼굴과 눈에 광채가 돈다고 한다. 담음, 몸에 해로운 체액.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에 존재하는 비생리적 액체를 담, 연, 등 3가지로 나눈다. 담은 기혈의 통로인 포락에 숨었다가 기를 따라 폐로 들어가 차 있다가 기침할 때 나오는 것이다. 연은 비에 뭉쳐있다가 기를 따라 위쪽으로 넘쳐서 입가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음은 위부에서 생겨서 토할 때 나오는 물질을 말한다. 이들 3가지는 모두 가래의 모양을 띈다.
하지만 그것이 유래하는 장소에 따라 세수로 구분되는 것이다. 담의 상태로 병의 경중을 헤아린다. 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병이 가벼울 때에는 가래가 힘을 걷고 물구며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맛도 싱겁다. 그러나 오래되어 병이 깊어졌다면 가래가 누렇고 탁하며 걸쭉하고 뭉쳐서 뱉으려 해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점차 나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여 신맛, 매운맛, 비린맛, 노린내 등이 나거나 짜거나 쓰기도 하고 심지어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담음을 치료하는 원칙으로 담음이 기원한 장부를 다스릴 것을 권한다. 여러 장부 중 특히 비장과 위에 주목해야 한다. 비장과 위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진액대사를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못되면 담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담음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킨다. 기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할 때도 담이 된다. 제3장 몸을 다스리는 중심기관. 오장과 육부의 기능. 오장과 육부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장과 육부를 줄여서 장부라고 한다. 장부는 음과 양으로 나뉜다. 몸 깊숙이 있는 것을 음으로 보아 오장인 간, 심장, 비, 폐, 신이 음에 속한다. 오장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양이므로 육부인 쓸개,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가 양에 속한다. 육부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진액을 돌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오장과 육부는 짝을 이룬다. 폐는 전도지부라 하는 대정과 짝을 이룬다. 심장은 수성지부라 하는 소장과 짝을 이룬다. 간은 중정지부라 하는 쓸개와 짝을 이룬다. 비는 오곡지부라 하는 위와 짝을 이룬다. 신은 진액지부라 하는 방광과 짝을 이룬다. 삼초는 중독지부라 하며 육부 가운데 유일하게 짝이 없다. 대신 물이 나가는 길과 통해 있기 때문에 같은 육부 중 방광에 속한다. 오장의 병.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심장이 상한다. 몸이 찰 때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한다. 이것은 양쪽으로 찬 것을 받아서 겉과 속이 다 상하여 기가 위쪽으로 치밀러 올라 위로 갔기 때문이다. 떨어져서 나쁜 피가 속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성을 몹시 내어 기가 치밀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옆구리 아래에 몰리며 간이 상한다. 또한 맞거나 넘어진 경우 혹은 술 취한 다음 성생활을 하거나 땀이 났을 때 바람을 쏘이면 비가 상한다. 무서운 것을 힘들게 들어올렸거나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거나 땀이 났을 때 목욕을 하면 신이 상한다. 간장, 생기를 낳는 곳. 간은 봄을 주관한다. 간이 상한 증상. 높은 곳에서 떨어져 속에 나쁜 피가 몰려있는 데다가 몹시 화를 내어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여 옆구리 아래로 나쁜 피가 몰리면 간이 상한다. 이처럼 사기가 간에 있으면 양쪽 옆구리가 아프면서 아랫배까지 아프다. 폐병이 옮아가서 생긴 간병을 간비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쪽 옆구리가 아프고 먹은 것을 토한다. 간의 기운이 허하면 무서워하고 실하면 성을 낸다. 간이 허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 간의 기운이 끊어진 징후. 족걸음의 기가 끊어지면 힘줄이 상하는데 걸음은 간의 맥이다. 간은 힘줄이 모인 것이다. 힘줄은 음부에 모이고 혀뿌리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맥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힘줄이 오그라들고 그러면 혀와 음낭이 당겨진다. 간은 당겨지는 것을 괴로워하는데 이럴 때는 단 것을 먹어 풀어주어야 한다. 감초를 쓰고 흰 쌀이나 쇠고기, 대추 등도 좋다. 또 간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므로 매운 것을 먹어 기운을 흩어뜨려야 한다. 간을 좋게 하는 양생법. 똑바로 앉아서 양손으로 허벅지 옆에 땅바닥을 힘주어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좌우로 내리기를 각각 3번에서 5번씩 한다. 또다시 바로 앉아 양팔을 끌어안아 서로 교차시켜 손들이 가슴으로 향하게 하여 3번에서 5번 정도 앉듯이 잡아당기면 간에 생긴 적치나 풍사, 도끼를 없앨 수 있다. 심장, 생명력의 발전소. 심장은 여름을 주관한다. 근심과 걱정을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면 심장이 상한다. 심병의 증상으로 잘 잊어버리고 놀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가슴속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우며 즐거울 때가 없는 것은 다 심장의 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혈이 잘 돌지 못하면 윤택한 빛이 나지 않으므로 얼굴이 검게 된다.
신장은 늘어지는 것을 괴로워한다. 이럴 때는 빨리 신 것을 먹어서 거두어들여야 한다. 신 것 외에도 팥, 개고기, 부추 등이 거두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심장이 연해지고자 하면 짠 것을 먹어야 한다. 신병에는 더운 것을 먹거나 덥게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심장을 튼튼히 만드는 양생법. 똑바로 앉아서 두 주먹을 쥐고 힘껏 왼쪽과 오른쪽을 새가 날개짓 하듯이 각각 6번씩 친다. 다음으로 똑바로 앉아서 한 손으로 다른 팔목을 누르고 눌린 손은 아래를 향해 밀면서 곧바로 무거운 돌을 드는 것과 같이 든다. 그러고 나서 양손을 마주 놓고 발로 손바닥을 대여섯 번 밟으면 가슴에 있는 풍사와 여러 가지 병이 없어진다. 그런 다음 한동안 숨을 쉬지 않고 참으면서 눈을 감고 침을 3번 삼킨 다음 이를 마주치고 그친다. 비장, 기와 혈을 만드는 공장. 비는 늦은 여름을 주관한다. 비장이 상하는 경우, 맞거나 넘어지는 경우, 술과 음식을 지나치게 먹은 다음 성생활을 하는 경우, 그리고 땀이 났을 때 바람을 쐬면 비장이 상한다. 또 음식을 절제 없이 먹거나 힘든 일을 해도 비장이 상한다. 비장이 상하면 겉으로는 얼굴빛이 누렇고 트림을 잘하며 생각이 많아지고 맛을 잘한다. 배가 불러오고 그득하면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몸이 무거우며 뼈마디가 아프고 건태증이 나서 눕기를 좋아하며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 비장이 허하면 감초나 대추 같은 것으로 보여준다. 비장병에는 짠 것을 먹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는 맛을 취하는 것이다. 또 비장병에는 더운 것을 먹거나 배부르게 먹거나 습지에 있거나 젖은 옷을 입는 것을 금해야 한다. 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양생법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는 펴고 다른 한쪽 다리는 구부린 다음 양손을 뒤로 가져갔다가 끌어당기기를 각각 3번에서 5번씩 한다. 다음에 꿇어 앉아서 양손으로 땅을 짚고 목을 힘차게 돌리면서 범처럼 보기를 각각 3번에서 5번씩 하면 비장에 있던 적취와 풍사가 없어지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된다. 폐장, 호흡을 주관하는 곳. 폐는 가을을 주관한다. 폐가 상한 증상으로 몸이 찰 때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하는데 폐가 상한 사람이 과로하면 기침이 나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폐에 사기가 있으면 피부가 아프고 추위는 싫어하면서 열이 나며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기침할 때 어깨와 등을 들썩인다. 또 폐에 열이 있으면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머리털이 바스러진다.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양생법으로 단정히 앉아서 양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웅크리고 등을 구부린 다음 위로 향하여 5번 들면 폐에 들어왔던 풍자와 쌓인 피로가 없어진다. 또 주먹으로 등뼈의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3번에서 5번씩 치면 가슴 사이에 있던 풍독이 없어진다. 그런 다음 숨을 멈추고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침을 삼키고 3번 이를 마주치고 그만둔다. 신장, 정욕과 생식의 담당자. 신장은 겨울을 주관한다. 신장이 상한 증상.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나친 성생활을 하고 땀이 났을 때 찬물에 목욕하면 신장이 상한다. 또 축축한 땅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물속에 오래 있어도 신장이 상한다. 신장병의 허증과 실증. 신장이 허하면 배가 불러오고 정강이가 붓고 숨차고 기침이 나며 몸이 무겁고 잠잘 때 땀이 나며 바람을 싫어한다. 반면에 신장이 실하면 윗배와 아랫배가 다 아프고 팔다리가 싸늘해진다. 신장병을 치료하는 법. 신장은 마르는 것을 싫어하므로 말랐을 때 빨리 매운 것을 먹어 적셔주어야 하며 땀구멍을 열어서 진액을 나오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해야 한다. 신장을 든든하게 하려면 쓴 것을 먹어야 한다. 신장에 병이 있을 때에는 불에 태운 것과 뜨거운 것을 먹지 말고 옷을 덥게 입지 말아야 한다. 신장을 튼튼히 하는 양생법. 단정히 똑바로 앉아서 양손을 위로 들었다가 좌우 귀를 지나 옆구리로 끌어내리기를 3번에서 5번 한 다음 손을 가슴에 대었다가 좌우로 튕기고 몸을 느슨하게 하기를 3번에서 5번 한다. 다음 앞뒤로 좌우로 각각 10여 번씩 뛰면 반드시 허리와 신장, 방광 사이에 있는 풍사와 적취가 없어진다. 또 밤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앉아 다리를 펴고 옷을 풀어 헤친 후 숨을 쉬지 않고 혀를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위로 보면서 항문을 오므리고 손으로 양쪽 신수혈 부위를 각각
120회씩 문지른다. 많이 문지를수록 좋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를 마주치고 눕는다. 담부, 결단력의 근원지. 쓸개가 상한 증상. 쓸개는 용감함을 주관하는데 크게 놀라거나 무서움을 당하면 상한다. 쓸개에 병이 있으면 한숨을 잘 쉬어 입이 쓰고 구역질이 나며 쓴물이 올라온다. 쓸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는 추웠다가 열이 나는 것이 되풀이된다. 쓸개가 허하면 무서워서 혼자 있지 못하고 실하면 노여움을 탄다. 쓸개를 튼튼히 하는 방법은 편안히 앉아서 발바닥을 맞대고 머리를 위로 쳐들고 두 손으로 발목을 끌어당겨 3번에서 5번 굽혔다 폈다 한다. 그런 다음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든 다음 허리와 등에 3번에서 5번 힘을 주면 쓸개에 있던 풍독과 사기가 없어진다. 위부, 음식물과 기혈이 모이는 곳. 평상시보다 음식을 2배로 먹으면 위와 장이 상한다. 위가 상하면 음식 생각이 없고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며 구역질과 딸꾹질이 나고 메스껍고 트림이 나면서 신물이 올라온다. 또 얼굴빛이 노래지고 몸이 여이며 노곤해서 눕기를 좋아하고 자주 설사한다. 위병의 치료. 음식을 조절해 먹고 차고 더운 것을 알맞게 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잡생각을 없애 진기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위병 치료의 원칙이다. 위가 실한 때에는 평이산을 쓰고 위가 허한 때에는 보중 익기탕을 쓴다. 소장부, 영양분과 찌꺼기를 가리는 곳. 소장병 때에는 아랫배와 허리와 등골이 아프며 음낭이 캥기고 때로 귀 앞이 달아오른다. 또 소장에 병이 있으면 설사가 난다. 소장병의 치료는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장부, 쓰레기 하치장. 대장병 때에는 뱃속이 끓고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면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에 찬 기운에 상하기까지 하면 바로 설사가 나고 배꼽 부위가 아프며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게 된다. 대장에 찬 기운이 있으면 삭제하는 대변이 그냥 나오고 열이 있으면 고약 같은 대변이 나온다. 위는 더운 것을 싫어하고 시원하며 찬 것을 좋아하며 대장은 시원하고 찬 것을 싫어하고 더운 것을 좋아한다. 이는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의 차고 더움과 옷을 춥게 입거나 덥게 입는 것을 알맞게 해야 한다. 방광부, 오줌을 모으는 곳. 방광의 병은 아랫배가 균일하지 않게 부으면서 아프고 손으로 누르면 곧 오줌을 누고 싶으나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방광이 허하면 오줌을 참지 못한다. 또 방광이 실하면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다. 방광이 허할 때에는 기재환을 쓰고 방광이 실할 때에는 이건산을 쓴다. 방광병에 쓰는 단방으로는 페랭이꽃, 돼지콩팥, 다시마 등이 있다. 삼초부, 몸 안의 도랑. 삼초란 상초, 중초, 하초, 셋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상초는 주로 양기를 내서 피부와 살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데 안개나 이슬이 젖어드는 것과 같으므로 안개 같다고 한다. 상초의 작용은 심폐와 관련된다. 중초는 음식물의 맛을 정미한 기운으로 변화시켜서 폐맥으로 보내어 혈이 되게 하고 그것을 경맥 속으로 돌게 하여 오장과 온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중초의 작용은 비위와 관련돼 있다. 하초는 소변과 대변을 때에 맞게 잘 나가게 하되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막힌 곳을 열어서 잘 통하게 하므로 도랑과 같다고 한다. 하초의 작용은 간신과 관련된다. 삼초의 병이 있으면 배에 기운이 가득 차서 아랫배가 몹시 단단해지며 오줌을 누지 못한다. 병이 심해지면 오줌을 누지 못해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온다. 삼초는 모두 음식물의 기림으로 삼초의 병이 있으면 대소변이 잘 통하게 해줘야 한다. 포, 생명을 잉태하는 곳. 여자에게는 자궁, 남자에게는 단전. 포는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근원처이다. 오행의 작용도 아니며 수나 화의 작용도 아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다른 이름이다. 땅인 곤토를 본받아 만물을 기른다. 좁은 의미의 포는 여자의 자궁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포는 단전 또는 명문과 연결된 포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포가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남자의 포도 가능해진다. 남자의 포는 단전 또는 명문에서 정을 내는 일을 한다.
여자의 포는 특별한 자체의 공간을 가지며 그곳에서 남자의 정을 받아 자신의 혈과 합쳐 생긴 태아를 기르는 일을 한다. 여자에게서만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월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포와 맥, 혈의 관계로 설명한다. 즉, 뱃속에서 시작하여 포의 가운데로 모이는 축맥과 인맥이 작용하여 월경과 임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축맥이란 피가 모이는 곳이며 인맥은 임신을 주관하는 맥이다. 남자는 축맥이 계속 돌게 되어 있지만 여자는 포에서 멈추게 되어 있다. 남자는 계속 피가 돌므로 쌓이는 것이 없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게 되어 있으므로 쌓여 가득 차게 된다. 여기에 차 있던 것이 때맞추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월수, 곧 월경이다.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것. 첫째, 월경의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것과 월경의 양이 일정치 않은 것이다. 둘째, 월경의 양이 일정치 않은 것을 말한다. 셋째, 달이 지나도록 월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심과 생각이 지나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며 또 위가 약하고 몸이 여이고 기혈이 쇠해져 진액이 생겨나지 못할 때에도 월경이 중단된다. 넷째, 월경할 때가 아닌데도 피가 조금씩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대하를 부인병 중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여긴다. 대하란 자궁에서 하얀 이슬이나 뿌연 오줌 같은 것이 나오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증상이다. 간이 상해서 생기는 것은 푸른빛을 띠며 진흙 같고 심장이 상해서 생기는 것은 붉은빛을 띠며 피와 같고 폐가 상해서 생기는 것은 흰빛을 띠며 콧물과 같다. 비장이 상해서 생기는 것은 누런빛을 띠며 물크러진 참외와 같고 신장이 상해서 생기는 것은 검은빛을 띠는데 죽은 피와 같다. 충,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삼시충이란 세 가지 시충을 말한다. 시충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의 세 곳에 머물면서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의 종류에 따라 각종 약을 처방한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충을 매우 영악한 존재로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는 충약을 만들 때에는 충을 없앤다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한다. 아울러 충병을 치료할 때에는 단맛이 나는 감초를 쓰는 것을 절대 금한다. 이는 충이 단 것을 만나면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4장, 몸속에 머물러 있는 것. 소변, 음식물이 소화되어 나온 수분. 오줌이 노랗다면 아랫배나 간에 열이 있기 때문이며 붉은 빛을 띠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흰색을 띠면 하초의 원기가 허하고 차갑기 때문이다. 오줌이 쌀뜨물같이 탁하다면 몸에 습한 열이 있기 때문이다. 오줌이 나오지 않는 증상. 폐 때는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결국은 나오지 않으며 융 때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하루에 수십 번, 심지어는 100여 번씩 소변을 본다. 이 융증은 오늘날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많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일치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융병이 생식기 부위를 지나는 족걸 음경맥의 병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 포의 열이 방광으로 옮겨갈 때 생겨난다고 본다. 오줌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우선 토하게 하여 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쓴다. 또한 설사시키는 방법도 쓰는데 이는 대소변을 관계하는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전포증. 배꼽 아래가 조여드는 것 같으면서 매우 아프고 오줌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오줌을 억지로 참거나 오줌을 누고 싶을 때 빨리 달리거나 배불리 먹어 오줌을 참든가 오줌을 참고 성생활을 할 때 생긴다. 전포증은 임신부에게 자주 나타난다. 오줌이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먼저 찬 것으로 아랫배를 문지른 다음 더운 것으로 문지르기를 반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 밑부분을 잘라 볶은 것으로 배꼽 밑을 찜질하거나 소금을 배꼽 위에 두고 뜸을 들거나 우렁이를 배꼽에 붙여도 오줌이 나온다고 한다. 관격증. 위로는 토하면서 아래로는 오줌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관격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사를 시켜야 한다. 오줌이 절로 나오는 병. 신장과 방광이 다 허하면 방광 안의 기운도 충실하지 못해 방광이 저절로 열리므로 자신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것이다. 임병.
인병은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으며 눌 때 통증을 느끼며 오줌이 나오다가도 곧 막히는 증상을 말한다. 인병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림, 몹시 피곤하여 허손되거나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 또 성생활을 하면서 정액을 내보내지 않아 정액이 아래로 스며들어가 생긴 인병이다. 성림, 음경 속이 아프면서 속으로 당기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며 아랫배가 팽팽하게 불어올라 몹시 아프고 오줌으로 모래나 돌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고림, 기름 같은 오줌이 나오면서 음경 속이 저리고 아픈 것이다. 오줌이 뿌옇게 되는 증상, 고비나 쌀뜨물, 가루풀, 벌건, 고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습한 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음경 속이 가렵거나 아픈 증상, 아직 성기능이 성숙되지 못한 소년이 성생활을 하거나 성기능이 쇠약해진 늙은이가 억지로 성생활을 하면서 정액을 내보내려 하면 정액이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경 속이 아프면서 오줌이 잘 나오지 않아 결국은 인병이 된다. 정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백음이란 성기가 쪼그라들고 정액이 절로 나오고 정액과 함께 허옇고 뿌연 것이 같이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성생활에 관한 욕구가 지나치거나 성생활이 지나칠 때 생긴다. 교장증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소변에 대변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외상이나 출산 후 후유증 혹은 선천적인 이유로 여자의 요도와 학문 혹은 직장이 통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대변, 소화된 찌꺼기. 대변의 색깔을 보면 병이 보인다. 설사한 것이 희거나 푸르면 속이 차서 설사한 것이며 변의 색이 노랗거나 붉거나 검은색을 띠면 열 때문에 설사한 것이다. 설사한 변이 노란색을 띠는 것은 비장에 열이 있기 때문이며 변의 색깔이 검은 것은 열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설사한 것이 푸르다고 해서 다 속이 차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린이가 급경풍으로 설사할 때에도 변이 푸른색을 띠는데 이는 열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 본다. 설사가 심해지면 이질이 된다. 이질은 곱이나 피, 그리고 피곱 혹은 점액 같은 곱이 나오는 것이다. 이질 때에는 모두 아랫배가 당기고 뒤가 묵직하면서 자주 대변이 보고 싶어진다. 변비란 무엇인가? 변비가 신장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본다. 너무 굶거나 과식 과로하는 경우, 또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어 화사가 혈 가운데 잠복하는 경우에는 진음이 고갈되고 진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변이 굳어진다. 이렇게 제1장 내경편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몸 밖의 세계 외형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